예, 이번 강좌는 실전 OS 이론과 유닉스 핵심이 되겠습니다. OS 이론과 유닉스 핵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예,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OS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이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예,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체제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뭐 윈도우 계열과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리눅스 계열의 이제 유닉스 계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유닉스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맥이라고 그러죠. 예, 그 여러분들 이제 매킨토시, 예, 매킨토시에서 사용되는 그런 운영 체제가 이런 유닉스 계열이죠. 즉 리눅스 계열. 이제 크게 이제 윈도우와 유닉스 계열로 이렇게 양분을 해서 운영 체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유닉스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 즉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닉스에 대한 기본 명령어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GUI 형태로 해서 그 운영체제를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닉스 계열보다 사용하기가 조금 쉬운 반면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본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유닉스 이제 그 운영체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닉스 계열도 윈도우로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윈도우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유닉스 계열의 어떤 그 운영체제를 다룰 때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예, 이러한 유닉스의 업무, 즉 이제 유닉스 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버를 다룰 때 많이 또 사용을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서버 계열이 서버들이 유닉스 계열이 많이 그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닉스에 대한 기본 명령어들 이런 것 등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즉 시스템 관리자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 그런 명령어들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닉스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을 제어하는 명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파일 제어 명령들 좀 더 고급 명령어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파일 제어 명령어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일 권한 변경이라든지 백업 명령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런 권한들을 어, 그 부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어, 그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명령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닉스에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쉘과 관련된 쉘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유닉스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리눅스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솔라리스를 이용을 해서 솔라리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그런 그 유닉스의 그 개발 유닉스 환경을 갖춰 놓고 실습을 해가면서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S 이론에 대한 즉 운영 체제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좌는 운영 체제 개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운영 체제에 대한 개요. 요거는 이제 뭐 윈도우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운영 체제 이론이죠. 그래서 요 운영 체제에 대한 이론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뭐 이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만
강의를 한다고 해도 뭐 한 강좌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루게 될 내용은 운영체제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 예,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도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강의의 진행은 이런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닉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라리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솔라리스 버전이 어, 예전에는 확실하게 이제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버전 11 버전까지 나왔었는데요. 어, 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죠. 그래서 요 11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버전이 있다면 요 이후 버전도 함께 해가지고 솔라리스를 설치를 해서 강의를 함께 실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솔라리스를 설치를 하시려면 이제 유닉스 그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VM웨어, 예, VM웨어라는 그런 그 가상 머신 툴이 있죠. 그래서 VM웨어라든지 또는 뭐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이런 가상 머신을 설치를 해서 이 솔라리스의 환경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체제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정의를 해 둘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 뭐라 그래요?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와 뭐 마우스 뭐 등등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리적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컴퓨터 본체 그리고 모니터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럼 이런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그 뭐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윈도우즈 7부터 해서 8, 10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즉 이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유닉스 계열에는 뭐 리눅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리눅스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뭐 센토스, 우분투, 뭐 페도라 등등 많은 그런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쭉 있어요. 이런 리눅스 계열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서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라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에 이러한 운영 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런 모든 하드웨어,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 본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CPU라든지 또는 램이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어, 뭐 기타 등등 프린터라든지 이런 뭐 스캐너라든지 이런 모든 하드웨어들을 어, 하드웨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모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한글이라든지 한글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과 같은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윈도우즈나 리눅스와 같은 그런 운영 체제가 있어야지만 그런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이것이 바로 운영 체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정된 시스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는 이제 램이라는 어떤 그러한 메모리 자원이 있어요. 램, 또 그리고 하드디스크, 그렇죠? 뭐 이런 그 보조기억 장치, 그리고 메인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는 램 등등 뭐 여러 이제 그 컴퓨터에는 리소스들이 있어요. 시스템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 자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프린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램이나 하드디스크 또는 뭐 프린터와 같은 이러한 그 시스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해당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린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뭐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프린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프린터를 출력을 다 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동시에 한꺼번에 이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더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하면서 다음은 대기를 시키고 그래야지만 이 프린터가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순서를 매겨서 차근차근 어떤 문제가 충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 등을 해줘요. 물론 프린터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용자가 어떤 많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많은 명령들을 컴퓨터가 어, 다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CPU라고 하는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이 CPU라고 하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러한 그 명령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스케줄링, 그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런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다 어디서 하느냐? 그런 관리를 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고 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즉 컴퓨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운영체제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런 것 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스케줄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된다면 아마 사용자는 답답해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그 구입을 할 때 성능 좋은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하죠. 다 이렇게 이제 물론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이 좋으면 물론 기본적인 이런 그 하드웨어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컴퓨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르게 처리되고 신속하게 어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 이러한 그 성능이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만
거기 한 가지 더 운영 체제가 이런 좋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잘 관리를 못한다면 결국은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 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신속한 처리가 아닌 어떤 답답한 처리로 이어져서 어떤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운영체제가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그 무수히 많은 명령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컴퓨터 다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이런 성능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한정된 자원, CPU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램과 같은 또는 외부의 그 시스템 프린터와 같은 이러한 입출력 장치라고 하죠. 이러한 한정된 자원들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예, 운영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서 사용자가 컴퓨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 그 어, 윈도우즈와 같은 이런 운영 체제가 없다면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영 체제 윈도우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게 되죠.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운영체제가 없으면 모든 걸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만큼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하나의 기계죠. 어떻게 보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즉 맨 머신이라고 그러죠. 맨 머신. 이제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그죠? 어떤 기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 그러한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면은, 자, 먼저 하드웨어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본체나 이런 것 등이 이제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CPU를 의미하죠. 그렇죠? Central Process Unit.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세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요건 이제 중앙 처리 장치, 프로세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 장치라는 것이 있죠. 기억 장치. 이제 기억 장치라고 하면은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드디스크, 그렇죠? 하드디스크나 램과 같은 이러한 장치. 그리고 또 입출력 관리 장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입출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프린터에 어떤 결과를 내보낸다든지 그리고 모니터에 에, 내보낸다든지 또는 키보드는 이제 입력 장치죠. 키보드나 또는 마우스 이런 것 등이 전부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모니터는 이제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모니터에 출력한다는 얘기는 어떤 화면을 출력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그런 그래픽 인터페이스, 뭐
그래픽 드라이버, 뭐 이제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픽 카드. 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어떤 그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유닉스 또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있을 테고, 이와 같이 이제 각각의 파일들,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파일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죠. 그러한 파일,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어, 그, 뭐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CPU라고 하면 이제 CPU와 메모리로 이제 보통 하드웨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이러한 입출력 장치라든지 그리고 파일 관리, 파일 시스템 장치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이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여기 이제 운영체제는 뭐라고 그랬죠?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앞에서,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렇죠? 해당 시스템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유틸리티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많은 유틸리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이제 뭐 일반 응용 프로그램보다는 좀 덩치가 작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는 컴퓨터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유틸리티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영 체제 자체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런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는 이제 뭐 컴파일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각종 게임이라든지 패키지 프로그램, 상업용 프로그램 등등, 뭐 이제 포토샵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영상 관련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등등, 또는 게임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요. 컴파일러라고 한다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뭐 C 언어라든지 또는 자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발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다 컴파일러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한글 프로그램들 또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또는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떤 이런 그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컴파일러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등등, 또는 뭐 일반 게이머들, 뭐 일반 사용자들이 그 어떤 즐기기 위한 사용하는 그런 각종 게임들, 이런 것들 다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즉, 사용자라고 하면 전문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각 분야별 전문가들 또는 일반 사용자들, 각각 이런 사용자들이 바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커다란 그런 운영 체제 안에 이런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설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윈도우즈가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잖아요. 그쵸? 그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운영 체제에서 어떤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응용 프로그램과 즉 다시 얘기해서 사용자와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유틸리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이 컴퓨터를 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이 운영 체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운영 체제를 어,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과 이렇게 각각 운영 체제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컴파일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중간에서 해당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하드웨어 각각의 하드웨어를 이 운영체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에 작성한 파일들을 저장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운영체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운영체제의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운영체제가 없다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직접 다뤄야 되는데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나요? 예, 다룰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다루려면 컴퓨터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은 0과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기적 신호뿐이 없어요. 0과 1. 그런데 이런 0과 1에 대한 이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없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0, 1이라고 하는 이런 신호로 운영체제가 전환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부수적인 목적. 사용자 대신 컴퓨터 시스템, 즉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명령을 한꺼번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한꺼번에 내린 명령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바로바로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컴퓨터에 대한 즉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자원 관리 이런 것 등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 또한 운영체제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의 어떤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자원의 관리와 그다음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뭐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CPU를 관리한다든지 CPU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독점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 음악을 틀어놓고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다 띄워놓고 하나는 뭐 인터넷 화면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또 하나는 뭐 워드 프로세스를 띄워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또는 이제 영상 동영상을 틀어놓고 등등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다 띄워놔요. 그럼 이런 걸 다 처리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 중앙 처리 장치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 등을 어, 자, 처리를 하려면 이러한 그 관리가 필요해요. CPU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CPU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세스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 관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 처리 장치 관리, 기억 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이런 것 등을 모두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 장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주로 램, 그렇죠? 램에는 이제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의 크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맨 머신 인터페이스다. 사람과 기계의 중간 사이, 중간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운영 체제의 목적부터 해서 어, 전체적인 운영 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